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베일벗은 아이폰 12 공개, 수혜주는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신제품 행사를 열고 아이폰 12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처음으로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이죠. 4G LTE를 처음 적용한 아이폰 5 이후에 8년 만에 세대 교체가 이뤄진 건데요. 팀쿡 역시 아이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총 4개 모델이고요. 한국에서는 오는 30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폰에 5G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인 5G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또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시장에서는 5G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솔리드가 3.7%, 삼지전자가 6%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파란불 가득했던 코스닥 시총상위주들 가운데 시즌을 제외하고는 KMW도 유일한 상승 마감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H나 옵트론텍 같은 아이폰 부품주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이폰 12 공개에 깜짝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2가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또 5G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아이폰 12 출시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야인스톡 출발해 볼 텐데요. 어제 이제 새벽에 아이폰 12 공개되는 거 생중계로 지켜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죠.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아이폰 1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단 최병훈 전문가님, 네. 아이폰 12 좀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이제 5G 적용해서 모델이 4개 정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 화면이 좀 OLED 적용 화면이 좀 커진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카메라가 이제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된 거. 뭐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특히 좀 다른 게 밀리미터 이제 관련된 5G 주파수를 사용했던 게 주요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좋은 것은 네. 미리미리 웨이브 밀리미리파 네. 주파수 적용한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기대만큼. 아마 네.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데 아이폰 사양이 12 프로 맥스, 뭐 프로, 12 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우리나라 이제 갤럭시 20은 엄청 비쌌는데 이거 싼 것은 충전기도 빼고 뭐 이어폰도 빼고 이것저것 액세서리 다 빼가지고 이게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싸게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펙 같은 거 이렇게 좀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을 네. 보게 되면 이제 공급사 디스플레이가 핵심적으로 좀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랑 SDC랑 LGD가 들어가 좀 있고요. 그다음 카메라 쪽도 샤프라든지 뭐 우리 이제 LG 노텍 이렇게 주로 공급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급사가 주로 어딘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런데 많이 팔릴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기존에 우리 갤럭시 20이 아주 기대가 커가지고 많이 팔릴까 생각했는데 별로 안 팔렸거든요. 코로나 전국에서 오히려 중저가는 좀 많이 팔렸고, 그래서 가격이 좀 뭐 전체 아이폰 이제 X를 빼서 했기 때문에 뭐 8천만 대까지 7천만 대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11보다는 네. 한 10% 정도 더 팔리지 않을까. 일단은 16일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폰 12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사양들은 간단하게 표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팔릴 것인가, 얼마나 실적으로 수요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이제 차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아이폰 12 새로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비슷한 중복된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제 5G가 이제 처음으로 출시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모두가 이제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것, 10배 줌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갤럭시 시리즈에 비하면은
큰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예, 좀 아쉬운 기능이고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아이폰의 카메라는 좀 정밀 카메라의 성격은 그대로 띄웠는데 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키웠다는 것 좀 아이폰 매니아에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네. 갤럭시를 썼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아쉽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음. 대신에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특징적인 이제 카메라 센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3D 라이다 센서가 탑재됐다는 겁니다. 3D 라이다 네. 센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됐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아이폰 이전에 그러니까 아이패드하고 네. 또 이제 스마트워치 신제품 출시될 때 그려졌던 아이폰 로고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메비우스 띠로 해서 사과 모양을 그렸었던 네네네. 그 띠가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AR 기능을 부과시킨 띠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현시키는 이제 라이다 센서,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AR 서비스를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를 했었는데 LCD에서 이제 OLED로 전 기종 모두 다 탑재가 됐습니다. 이 OLED 탑재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OLED가 대부분 탑재를 했고 LG 디스플레이가 일부 모델에 탑재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OLED를 탑재를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이 스마트폰 외형적인 모습에 좀 변화를 줬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5G를 탑재했다는 것이 될 거고요. 뭐 3년 만에 디자인을 교체했다라고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OLED를 탑재했다는 점도 좀 큰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도 뭐 가볍고 얇게 만들어졌다. 카메라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들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앞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5G겠죠. 그러면 이 5G가 이제 아이폰에는 처음으로 탑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5G 관련주 쪽으로는 좀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5G 관련 5G를 했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5G가 아니거든요. 아이폰이 하고 있는 예, 아이폰 5G가. 5G는 네. 실제로 5G의 진정한 5G는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으로 만약에 밀리미터파로 웨이퍼파로 이게 적용되면 진짜 5G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5G는 LTE보다 네. 뭐 3배, 4배 빠를까? 뭐 10배, 20배 빠르다 그랬잖아요. 실제 쓰는가 체감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완벽한 이제 중계기가 있는데 네. 들어가면 20배가 빨라지는 그 밀리미터파를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장 혁신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국내에 있는 5G랑은 국내는 쓸 수가 없어요. 아이폰 그걸 사더라도 국내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가 그걸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5G 쓰는 거고요. 네네. 그 이제 미리미리 웨이퍼파를 이용하는 이제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좀 완벽히 갖춰졌다면 이 아이폰을 가지고 VR이라든지 AR 그다음에 아주 고사양인 게임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5G로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뭐 바쁜 시간이면 오히려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완벽한데 네. 가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바로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쓰는 게 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이렇게 그 납품을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5G에 들어간 것은 뭐 이제 카메라 모듈, 뭐 LG 이노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쪽 들어간 거, OLED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나머지 5G 부품은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수혜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 아이폰 12를 사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뭐 그냥 5G 에서는? 5G 썼는데 이제 고사양을 못 쓰는 거예요. 속도가 못 빠른 쓴다. 거. 그렇게 네. 미리미리 웨이퍼파가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는 이제 5G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지금 이제 4G는 이제 서버 이제 주파수 대역 6GHz거든요. 네. 그럼 6GHz가 있는데 여기가 24GHz부터 100GHz까지가 이리 미리미리 웨이퍼 이제 아이폰이 쓰는 미리 5G 네트워크 범위예요. 그러면 이제 저주역 대파가 고주역 대역에서 우리는 저주역 줄을 서서 이제 빠르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24GHz 이상을 같이 커버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는 우리는 이제 상용 서비스를 그래요? 내년부터 할까? 그런데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이걸 해줘야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5 시대가 오는 거죠. 미국에서는 되고 네, 있는 미국은 거예요? 벌써 작년 말부터 아. 깔라서 버라이전이 벌써 이거 아이폰 말고도 다른데 뭐 냈거든요. 이제 T-모바일 것 때문에 내 가지고 그럼 아이폰이 이제 그것만 구축하고 있으니까 아직 구축된 데는 잘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미리 그걸 집어넣은 게 아마 VR이라든지 AR 이런 게임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관련된 네. 상품을 쓰게 되면 아주 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구현이 가능하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국 미국은 5G 구축이 늦었지만 네. 이걸로 먼저 간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 위성이라든지 네. 관련된 거 뭐 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빠르게 쓸 수 있는 아주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진정한 5G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국내 5G 관련주들은 이에 대한 수혜는 좀 보기 힘들다고 그렇죠. 보세요? 아이폰에 대한 수혜는 못 보죠. 그럼 그래요? 빨리 이제 그걸로 내년에 상용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5G 쓸 필요가 사실은 없을 정도로 속도 체크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통신사 이야기한 거. 그러잖아요. 20배 빠르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아이폰이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5G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네. 우리 국내 5G 관련주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아, 국내요? 네. 네. 5G 일단은 관련주. 이제 이 아이폰이 잘 팔리면 국내에 있는 부품사들도 같이 수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이폰이 과연 이제 많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팔릴 것 같아요. 오늘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빠졌지만 네. 빠졌을 때 내용이 생각보다 스펙이 대단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바뀐 것이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빠졌어요. 네. 이제 그런 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외형과 또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뭐 갤럭시처럼 카메라를 하나 더 단다든지 뭐 갤럭시처럼 뭔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뭔가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아이폰이 5G로 처음 출시됐다라는 것. 네. 지금 이제 모든 통신들이 이제 앞으로 5G로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스마트폰 유저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이폰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일찍이 갤럭시 시리즈가 5G가 나왔을 때도 아이폰은 4G를 내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늦은 상태이지만 이제서라도 5G를 맞추는 그런 이제 모델이 나왔다는 것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4G에서 5G로 넘어가려는 이제 이런 고객들의 또 이 니즈가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4G에서 5G로 교체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초고주파 네. 이 영역대에서는 아직까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들은 언젠가는 좀 발표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쓸 수 있는 폰이다. 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초고주파 영역이 되었을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컨텐츠가 AR, VR 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스마트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가성비 좋은 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초고주파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스마트폰들은 아마도 더 비싼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을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이 지금 폰이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그때도 쓸 수 있는 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뭐 사용, 뭔가 이 매니아층에 대한 이 수요는 굉장히 네.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 아쉬운 소리가 나와서 빠졌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출고량에 대한 추이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오늘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아이폰은 많이 팔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랑 이제 애플 아이폰이 경쟁이잖아요. 네.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출시 자체가 네. 갤럭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각각의 매니아층에 대한 수요는 이미 좀 다른 측면으로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시장에서 사실 두 기종이 모두 다 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화웨이에 대한 입지가 점점 작아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삼성, 애플에 대한 수요 예측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내년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화웨이에 네. 대한 출고는 더 작아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동안에 출시가 미뤄졌던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고되면은 내년의 시장까지 좀 기대감이 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핸드셋 기업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좀 더 다른 국면으로 좀 해석하셔도 좋겠다는 것. 이 아이폰 12 출시로 인해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좀 눈여겨볼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장에서는 이 출시 소식이 들리자마자 아이폰 부품주는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실망감 때문일까요? 재료 노출도 있었지만 뭐 놀랄만한 스펙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갤럭시 20이 사실은 비슷했어요. 놀랄만한 스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판매도 부진했고 네. 왜냐하면 카메라만 100배 주면서 저 산 위에 있는 거 찍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화면 좋아진 거 빼고. 그러면 이 지금 아이폰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밀리미터 아주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화면이 조금 커진 거랑 디스플레이가 좋아진 거 네. 그런 거 카메라가 후면이 좋고 이런 거 빼고 그래도 나머지 별로 없어요. 빨라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좋아진 걸 내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5G 활성화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물론 아이폰은 뭐 오랫동안 5G에서 쓰면 되겠지만 그러면 네. 스펙도 없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 기존의 예상가격이 나오게 되면 어떤 특별한 거 우리가 몰랐던 게 나오면 전부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근데 놀란 게 없으니까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재료가 다 노출됐고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갤럭시 20 시리즈가 판매가 부진했거든요. 네. 이 아이폰도 저도 당연히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 정건사에서는 예측은 뭐 7,200만 대, 8천만 대, 저는 7천만 대도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아마 왜요? 생각보다 아주 약할 거다.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시기가 좀 원래는 봄이나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연기가 된 많아도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라서 어디 뭐 어디 가서 보조금 받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급하게 바꿀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비싼 우리가 갤럭시 20도 잘 안 팔렸지 뭐 중저가는 막 인도라는 이런 데 팔렸지 다른 지 세계적으로 안 팔렸거든. 물론 아이폰도 생각보다 비싸요. 저게 저 충전기를 다 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지금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중국 시대 당연히 절 팔릴 걸 보입니다. 원래 아이폰 비싸거든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보고 이제 아이폰 신제품 출하랑 추이랑 한번 봤더니 네. 이 실제로 신제품 나 잘 팔렸어요. 2016년도랑 올해 이제 19년도 조금 뭐 올해 예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저는 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네. 4분기 때 실제로 팔리지 않 10월 16일부터 그럼 4분기 때 2달 정도인데 작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애플도 제로 노출되게 올라갔다가 특별히 빠졌는데요. 이제는 애플도 주가도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수혜주도 전부 다 주가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 관련주 중에 차트를 보니까 BH가 그렇죠. FP12 쪽에 원래 애플 관련된 매출이 많았어요. LG노트북 막 하고 해서 그러면 FP12 이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 전에 7월달에 상한가 한 적인데 그러고 계속 못 갔잖아요, 그죠? 그 나온데도 하반기 나온데 다 잘 안 빠졌는데 급락했어. 그러면 실적이 4분기는 LG노텍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스마트폰 판매 는 거 말고도 다른 게 많거든요,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이 좋아졌거든요. 보면 그래서 LG노텍은 또 좋아지는데 네. BH는 그 기대감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LG노텍은 이것도 주가가 4분기 지금 7월부터 못 가고 있거든요. 네. BH도 7월부터 그것도 못 가고 있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성숙기 시장에서 교체 수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5G가 새로운 제품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리기 때문에 주가를 위로 치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이나 네. 이게 나오더라도 이제 당분간 시세는 없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조금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그쵸? 사람의 얘기가 좀 다르죠. 네. 저는 아이폰이 잘 팔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예, 안 팔릴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 예상대로였다면은 올해 봄에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봄에 이제 이 출고 계획이 나와야 되고 늦어도 6월 달 이내에 새로운 신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을 기다렸던 이제 고객층, 그러니까 교체할 사람들은 교체를 할 때가 온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의 수요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아쉬운 점은요. 스펙과 이제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이제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다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저희 두 사람에 대한 가장 기준점은 그래서 팔리느냐 그러네요. 안 팔리느냐 네.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린다라면은 부품을 꾸준하게 공급해 왔었던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BH 저는 오히려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오늘의 하락은 단기 그냥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 그렇죠. 하락이라고 오히려 보시는 거죠?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매수의 봅니다. 기회다. 네. 보통 이제 주가를 설명할 때 빠질 때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오를 때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는 빠졌지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출고량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이폰에 대한 이 수요가 그러니까 이 판매가 높을 것을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좀 조정이 되어지면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뚜껑을 좀 열 때까지는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겠네요. 일단은 국내 판매량이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전 세계에 전 얼마나 세계로? 파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LG 이노텍을 꼽으시겠죠. 네. 저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제가 투자를 직접 한다면 LG 이노텍은 안 살 겁니다.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고 싶은 점은 그래서 그래도 네. 이제 LG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LG는 스마트폰 말고도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뭐 이제 부품이나 여러 가지도 잘 팔리고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LG 이노텍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오히려 더 들어갔으니까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 전국 시대에 디스플레이가 좀 대형 뭐 100인치짜리라든지 네네. 이런 게 좀 팔리고 있고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 이노텍을 보다는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두 개 정리한다면 그렇고요. 네.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로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LG 이노텍도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가를 차트를 딱 봤더니 네. LG 이노텍이 과거에 주가가 2017년까지 많이 올랐어요. 장이 좋을 때. 그 다음에 10월부터 폭락했습니다. 10월부터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18년 10월부터 폭락했어요. 이 주는 10월 달에 잘 안 가거든요. 주가 오른 상태에서는. 정말 빠졌어 모르지만. 그래서 가을에 찬바람 불 때는 주로 안 갔습니다. LG전자 우리 가는 적 있지만 같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도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7월까지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15만도 깨져가지고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돌파해서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디스플레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사면 이제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데 일단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네. 좋다. 그래서 LG는 좀 조심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빠지면 사고 지금은 좀 너무 기대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조심하면 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좋다고 하지만 반영이 네.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노텍에 대해서는 조심,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이 아이폰 관련주들 특히나 또 탑픽 종목은 어떤 거 보실까요? 네. 일단은 아이폰에 대한 출시가 상반기 때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은 그 효과가 클 거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앞에서 네. 얘기 드린 것처럼 출고량이 이제 말해줄 겁니다. 출고량이 많으면은 부품주들도 상반기 때 이 지연되었던, 그러니까 공백되었던 실적도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앞에서 최병 전문가가 LG 이노텍 선정했지만 네. 안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전문가님은? BH가 좋은데 BH로 네. 저도 뭐 굳이 내일 사진 않겠습니다. 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흐름을 타는 걸 중요하게 보는데 네.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나인테크, 나라 M&D 이야기 많이 네네.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반도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이제 핸드셋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은 지금 저는 집중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저는 투자금이 있다면 지금은 안 산다. 그러면 이 네. 아이폰 관련주들은 지금은 투자의 네.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섹터 급하지 않은 거죠. 건가요? 급하지 예, 급하진 않다. 않지만 네. 오늘 하락은 기회는 맞다. 오히려 기회는 이제 싸게 살 맞지만. 수 있는 기회는 맞는데 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알겠습니다. 이제 BH를 선정하는 이유는 네. 이번에 아이폰 12 모델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의 OLED 부품을 이 BH가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해서 삼성과 또 애플 쪽에서 OLED로 전환이 되면은 가장 큰 수요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당연히 디스플레이 패널이 바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가 주되겠죠. 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100% 공급을 했는데 지금 OLED도 바뀌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서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회사가 또 BH입니다.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결고리 높은데 네. 기존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할 때도 애플에 공급을 잘 했던 회사예요. 그럼 BH에 대한 선정은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게다가 OLED로 바뀌었다. 그러면 OLED에 대한 그러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의 부품보다 OLED의 부품이 오히려 더 비싸요. 그러면 BH 같은 경우에는 전 기종이 OLED로 바뀌고 그 중에 3가지 모델의 BH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럼 당연히 단가 센 기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에서 BH 종목 상담했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퀄컴의 안테나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5G 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또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H에 대한 선정은 괜찮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H라든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로 조금 특징주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고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이슈 종목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자 바람따라님이 LG 이노텍 가지고 계시거든요. 15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앞서서 한 15만 원 선을 좀 제시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이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거의 수익 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LG노텍 이제 수급을 봤더니 전체 3개월 동안의 수량 기준을 보니까 기관들은 144만 주 팔았고요. 개인이 65만 주, 외국인 77만 주 샀어요. 그러면 기관이 많이 판 거거든요. 기관이 그 전에 오히려 샀어요. 밑에서는 이제 16만 또 오면서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치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그럼 외국인 비중이 35%면 적정 비율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계속 사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수급이 현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많이 빠지면 15만 원 이하로 가면 오히려 그때 보고 다시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은 LG 이노텍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네. LG 이노텍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LG 이노텍이 애플의 이 이미지 센서부터 해서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 공급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애플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LG 이노텍은 이제 앞으로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IT 부품,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과 비교하게 되는데 개체수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같은 이제 이 MLCC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는 뭐 금맞게 이제 5G 폰이 되면서 1000개 정도 들어간다면은 차량용 쪽에는 10,000개, 20,000개 들어가거든요. 네. 수량 자체가 다릅니다.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최고 사양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했을 때 옥타 카메라 8개 들어가게 되는데 차량용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센서에 대한 역할,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 커질 수 있어서 맥스 40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량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사실 보시게 되면 18만 원대에서 한 차례 정도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이 가격대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고점을 형성했던 위치입니다. 당연히 숨고르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과거와 다른 카드가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수요였는데 이제는 차량용 전장까지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거점 돌파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흐름 나오게 되면은 20만 원대에 대한 목표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홀딩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홀딩이었습니다. 좀 설명들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 맞게 좀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아이폰 12 출시 소식과 함께 5G 관련주들, 아이폰 부품주에 대한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야인스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